이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겪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같은 청년층이다 보니 사기를 당한 뒤에도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피해자들이 대응 매뉴얼까지 직접 펴냈는데요.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도 매월 평균 1,20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모두가 한 곳으로 피해 구제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 사실상 피해자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게 맞는 지원책을 찾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예. 네. 지원책 중에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은 20년 무이자 분할 상한이 있습니다. 네. 이는 피해가 확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예. 피해가 확정이 되려면 경매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산의 전세 사기는 공동담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담보라고 한다라는 것이 내 집이 낙찰이 되었을 때 경매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낙찰이 되어야지만 종료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매가 지난 다음에 경매 모든 이제 묶여 있는 모든 경매가 종료가 되어야지만 종료가 된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신청을 신청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은행에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80%의 보증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한 1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8천만 원은 무이자 분할 상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2천만 원은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돈이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추가 대출이 가능할 때에는 이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회생이나 파산 쪽으로 이어지는 피해자들도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얼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그 조그만 금액도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여유 자금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정도 되는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 인정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피해 확정되는 부분까지. 지금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저 좀 궁금한 게 그 피해자분들이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회 초년생들 어떻게 좀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뭐 공황 장애라든지 뭐 스트레스성 백내장이라든지 뭐 결혼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파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혼부부는 아이들까지 포기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 근데 그걸 어디 제대로 속 시원하게 얘기할 때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지금 그 전세 사기 대응 매뉴얼을 만드셨는데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사기 피해자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도움을 청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 그랬냐, 왜 이런 곳에 들어갔냐, 이런 말들로 이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고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좀 무작정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님들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들로 조금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을 눈으로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대응 매뉴얼을 공동 작업을 하면서는 내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피해 사실을 누군가와 이제 상담을 하거나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은 저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건가 인지조차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어떤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를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피해를 당한 건물의 단톡방을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피해자들을 모으고 피해 사실을 조금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 대책위가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대책위로 이제 연락을 하거나 같은 지역이나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만들어둔 채팅창을 활용을 해서 동일한 이제 가해자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사기 수법이나 규모 등을 파악을 해서 가해자에 대한 이제 법적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은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금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제 단톡방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자는 거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의 피해자가 이 집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이 13년을 구형한 피의자에게 재판부가 15년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기죄로는 거의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건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지금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세 사기는 경제적인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심에서 15년이 구형이 되고 있지만은 2심에서는 대폭 감형이 되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 보니 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임대인 같은 경우는 벌어둔 돈으로 10년 내지는 15년 이제 징역을 살고 오면 되는 거지만은 피해자들은 임대인에게 준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전역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은 아무 지장이 없었던 삶이었지만은 이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는 퇴근 후에는 투잡, 쓰리잡은 기본이고요. 주말까지 이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삶의 뿌리인 이런 주거를 상대로 서민의 삶을 빼앗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조금은 제가 우문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들의 그 피해는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앞서 저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서 뺀다는 부분, 이것이 빠졌을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범단죄가 이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곧바로 즉시 이제 그 범죄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보전 이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묶어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범단죄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군요. 이게 피해자에게 무슨 죄목이 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운영되다 보니 5월이면 종료가 되고 6월부터는 제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별법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의 대책보다는 특별법이 연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장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사각지대가 없는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원은 지원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예방이나 처벌 강화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피해자들은 구제가 되고 미래에 이제 새로운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런 피해가 예방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여러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많이들 알려주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방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세 사기가 이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서 임차인은 이 기간에 이제 전세금을 입금을 하고 이제 이 기간이 임대인에게 조금 대출을 내주는 형식이거나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전세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 은행 이자만큼의 원금을 이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조금 도입이 되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모신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상처가 아물고 또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